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 나라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미국 부자랑 한국 부자, 이 둘이 돈을 버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그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미국과 한국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죠. 네, 바로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 부자들은 돈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엔진을 만들어요. 반면에 한국 부자들은 가치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자산, 말하자면 튼튼한 요새를 쌓는 데 집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두 가지 부의 청사진이 뭔지 보고요. 다음으로 부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데이터를 까볼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 사고방식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훈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를 쌓는 두 가지 청사진입니다. 애초에 돈을 불리는 설계도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 근본적인 차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 보세요. 한쪽은요, 돈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계속 새로운 돈을 끌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다른 한쪽은 불을 그냥 안전한 곳에 저장해두고 그 가치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구조인 거죠.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과연 부자들은 뭘로 돈을 벌까요? 그냥 그렇더라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상위 1%의 소득 명세서를 딱 열어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표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미국 부자들은 월급, 즉 근로소득이 50%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 부자들은요, 무려 75%에서 8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쪽은 자본과 사업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여전히 노동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미국 쪽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제가 왜 이걸 엔진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득의 거의 60%가 월급이 아니에요. 사업소득, 자본소득, 말 그대로 돈이 일하게 만들어서 번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의 거의 80%가 여전히 월급이에요.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버는 힘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죠. 부가 그 요새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엔진 대 요새. 소득 구조가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자산을 불리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한쪽은 계속 돌아가는 공격적인 엔진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굳건히 지키는 방어적인 요새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은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걸 또다시 투자하는 공격적인 복리기계에 가깝고요. 한국식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잠겨있는 자산, 즉 방어적인 요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복리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해요. 1단계, 자본을 투자합니다. 주식이든 사업이든요. 2단계, 거기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게 나오죠. 3단계, 그 돈으로 뭘 하냐? 다시 자산을 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그런데 한국의 요새 모델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가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재투자를 할 현금, 즉 캐시플로우가 부족해요. 게다가 세금 문제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도 어렵죠. 결국 내 자산의 성장이 오로지 시장 가격이 올라주기만을 바라는 좀 수동적인 상황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까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돈과 리스크를 대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화적, 심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요. 미국 투자자들의 목표는 자산 증식과 상속에 맞춰져 있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비율도 높죠. 반면에 한국은 주거 안정과 자산 보호가 우선이고 리스크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요. 그러다 보니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뭐랄까 한쪽은 긴 호흡으로 농사를 짓고 다른 한쪽은 단기적으로 사냥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수비수입니다. 공격수가 아니에요. 이걸로는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월급은 내 삶이라는 요새를 지키는 돈이지 공격적으로 부를 쌓는 엔진이 될 순 없다는 거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월급 말고 다른 파이프라인, 즉 배당이나 이자, 사업소득 같은 새로운 엔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우리는 보통 리스크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피해야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리스크를 무작정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관리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여러 법적인 장치를 활용해서요. 리스크가 전혀 없는 투자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단기적인 흔들림을 견뎌내고 더 큰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여러분의 자산과 다른 사람의 자산의 격차는요, 여러분의 금융지식 격차에서 나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르면 따라 사고 내리면 무서워서 파는 건 투자가 아니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고 그걸 감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지식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오늘 드린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부를 만드는 진짜 엔진은 여러분의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